고공농성 중인 번님들, 쌍차 한상균 문기주 복비성님, 전북고속 정홍근 이상구님, 현차비 최병승 천희봉님, 유성기업 홍종임님, 오늘도 몹시 추웠지요. 철탑 위에 얼음이 얼고 체감온도 30도가 넘나들고 있다는 이야기 지상에서 들으면서 모두들 한마음으로 부디 안전을 그리고 부디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의 불복종 읽어드리기 전에요. 브레이트의 짧은 시한편 함께 나누어 볼까 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브레이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짧은 시입니다. 빗방울 하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빗방울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 또 안전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도 목소리가 좀 정상이 아닙니다. 감기가 빨리 안 났네요. 고공농성하는 번님들 아프지 마시라는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지상에서 이렇게 멀쩡히 밥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제가 이렇게 골골거리는 면목이 없습니다. 분명 삼아 말하자면 혹시라도 동지들이 아플 거 제가 미리 다 가져와서 아픈 거면 좋겠습니다. 지상에서야 병원 가면 되고 약도 있고 따뜻한 방도 있으니 아파도 그리 혹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오르내린다는 그곳 상상할 수 없는 그 철탑 위에서는 절대로 아프지 마십시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시민의 불복종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윌리엄 페일리는 그의 저서에 시민의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라는 장에서 모든 시민적 의무를 헌법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가 그것을 요구하는 한,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는 기존 정부에 저항하거나 그 정부를 바꿀 수 없는 한 기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그러나 페일리는 편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들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즉, 한 개인이든 또는 국가이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말이다. 내가 만약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널빤지를 빼앗았다면 나는 비록 나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널빤지를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페일리의 말대로 한다면 이것은 불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미국민은 노예제도와 멕시코에 대한 전쟁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민이 하나의 국민으로 존재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는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말이다. 여러 나라들이 실제로는 페일리의 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에서 매사추세츠주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시릴터너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라는 이름의 창녀, 은옷을 걸친 레음부가 옷자락을 걷어 올렸지만 영혼은 진흙 속에 끌리고 있구나. 사실대로 말한다면 매사추세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부의 10만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곳의 10만 상인들과 농부들이다. 그들은 인도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장사나 농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노예와 멕시코에 대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결코 멀리 있는 적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먼 곳에 있는 자들과 협력하고 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멀리 있는 적들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대중은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전이 느린 진짜 이유는 그 소수마저도 다수의 대중보다 실질적으로 더 현명하거나 더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단 몇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어디인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를 발효시킬 효모이기 때문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조지 워싱턴과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가만히 앉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또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자유의 문제마저 자유무역의 문제에 뒷전으로 미루어버리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차분히 당일의 물품 시세표와 멕시코로부터 온 최근의 전쟁 소식을 읽다가는 필시 그것들 위에 엎드려 잠이나 자고 마는 것이다. 오늘날 정직한 애국자의 시선은 얼마인가? 사람들은 망설이고 후회하는가 하면 때로는 탄원수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추진하여 효과를 거둘 정도의 일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들이 악을 몰아내어 더 이상 자신이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호의적인 자세로 기다린다. 기껏해야 그들은 선거 때 값싼 표 하나를 던져주고 정의가 그들 옆을 지나갈 때 허약한 안색으로 성공을 빌 뿐이다. 덕을 찬양하는 사람이 999명이라면 진짜 덕이는 한 사람뿐이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잠시 보관하는 사람과 거래하기보다는 그 물건의 실제 주인과 거래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투표는 모두 일종의 도박이다. 장기나 주사위 누리와 같다. 단지 약간의 도덕적 색채를 띄었을 뿐이다. 도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노름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기가 뒤따른다. 그러나 투표자의 인격을 거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표를 던지겠지만 오른쪽이 승리를 해야 한다며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다. 나는 그 문제를 다수에게 맡기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천의의 책임 정도를 결코 넘지 못한다. 정의 편에 투표하는 것도 정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당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가볍게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정의를 운수에 맡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가 다수의 힘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밤도 꿈에서만큼은 부디 포근한 이불 덮어주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